예.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내일 방송을 오늘 좀 미리 녹화해서 올리려고 오늘 밤늦게 지금 방송을 켰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그러니까 오늘 낮이죠. 낮에 그 조국 혁신당의 그 강행군, 부산, 대구, 대전, 서울까지 오는 강행군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조국 대표의 그 강행군의 모습을 저는 그 대통령을 앞으로 내다보고 하는 그런 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그 세종회관 앞에 나와가지고 특히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국 대표의 그 인기도는 과거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그 비슷한 어떤 그러니까 그 닮은 꼴이라고 하는 우리 그 뭡니까 종이 물감 발라서 양쪽으로 이게 하는 그 미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무늬를 붙이면 양쪽으로 똑같이 이렇게 그 종이에 묻어서 그걸 이제 그걸 뭐라고 하는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 그 하나의 그 그림 그리는 하나의 그 기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림의 기법의 하나입니다. 제가 용어를 잊어먹어서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오늘 느낌상 분위기를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조국 대표의 그 외적인 이미지 또 말, 언행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젠틀맨하고 그래서 이게 총선이 아니라 뭔가 이게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채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 저녁 모임이 끝나고 일부 그 비례대표 조국 혁신당의 그 비례대표 어느 모 의원이 예비 후보죠. 예비 후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대선 분위기를 연상한다. 총선 분위기가 아니다. 물론 저 비례 정당은 마이크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선거법에 의해서 마이크 사용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육성으로만 그 순전히 이렇게 하나의 기자 간담회식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그 대통령 선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그 많은 그 아줌마들, 그러니까 특히 50대, 40대 되시는 그 여성분들이 뭐 그냥 멀리까지도 와서 또 외국에서도 많이 와가지고 이 조국을 지지하는 걸 보고 상당히 그 여성층의 표를 조국이 많이 가지고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 미리 녹화 방송을 하고 내일 정도 오전에 이렇게 방송을 올릴까 해서 제가 지금 녹화를 제 방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 국회의원 선거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논평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4월 10일 총선의 비례대표에 대한 그 지역구 선거는 뭐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그 면모를 보면은 누구를 찍을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비례대표는 사실 누가 일을 잘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의 그 정당의 분위기를 보고 아마 찍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정말 이건 다시 또 뭐 46석이라고 하는 그 막대한 표가 자칫 잘못하면 정말 그 국회의원을 실수를 하는 표로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5년 동안 그 상당히 4년 동안이죠. 그 4년에 한 번씩이니까요. 비례 국회의원의 선거의 표가 아마 상당히 그 힘들어지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총선에 대한 표는 반드시 그 출마하는 후보들의 그 면모를 각각 보고 판단을 해서 이 당의 비례를 내가 찍어줘야겠다 그렇게 가지 않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 그 야당 쪽에서는 그런 형국을 지금 하고 있고요. 뭐 국힘당 같은 경우는 비례가 누군지가 정확히 나오지를 않아요. 정확히 그걸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소나무당 같은 경우가 상당히 저는 기대가 좀 되는 게 그 기호 1번 그 누굽니까 그 최대집 뭐 변희재 손혜원 뭐 권은지인가요? 그 여성 그다음에 정철승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그 특색이 좀 있거든요. 그 비례에 나오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비례 의원 후보들의 의원의 성향을 면밀하게 좀 보고 판단하고 찍어야 한다. 그게 제일 이제 중요한 제가 서두를 먼저 던지는 겁니다. 실제적인 그들이 전투력이 있는가, 또 국정활동, 국회의원으로서 입법활동이나 전투력이 있고 제대로 된 국회의원으로서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일까. 뭐 또 들어가면 또 그냥 이상한 짓 하고 또 자기 사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의원들이 되지 않을까 이제 굉장히 염려가 되거든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면밀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 어떤 대표를 보지 말고 조국 대표를 보지 말고 이재명 대표를 보지 말고 그 비례대표 후보들의 대상자 한 사람들을 좀 봐라. 과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우리 달림 문바들 특히 40, 50대 여성층들이 굉장히 지지층이 높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2의 아이돌과 같이 그리고 퇴임할 때에도 다시 출마할까요? 뭐 그렇게 농을 던질 정도로 인기가 높았거든요. 뭐 지금도 막 그냥 거의 교주화 될 정도의 그런 그 문파들의 지지 세력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원섭한적인 그런 외형에 뭐 글 잘 쓰고 말 잘하고 얼굴 뭐 잘생기고 이쁘고 그런 걸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내면에 있는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내면의 능력이나 역량이나 그 어떤 과거에 그 일해온 그 내용들을 보고 그걸 뭐 성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실적, 업무 실적이나 성과 그런 지표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사람을 지지를 해서 저희 비례 의원으로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오늘 해서 갑자기 방송을 녹화를 좀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비례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갑작스럽게 진보 계열 쪽의 후보가 박광훈 그 단장이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냥 언영부영 하다가 보니까 그냥 진보 의원들 출신들 그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K 정치 혁신인가 그 K 그 혁신 그 연합 단체에서 그걸 토론을 하고 검증을 해서 그렇게 추천이 돼서 비례 순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뭐 심는 식으로 그 두 사람이 이제 교체가 돼버려 가지고 그냥 쭉 그 용해은 의원이 이제 뭐 4번인가 뭐 5번인가 이렇게 나오고 지금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은 용해은 의원도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비례를 했기 때문에 지역구를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이죠. 상식적으로. 비례를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도 마음에 영 안 들죠. 뭐 1-3 뭐 1번, 3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사실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비례가 개인적으로는요.
어떤 그 실력자들이 비례도 지역구의 그 지역구 후보들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근데 비례의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띠고 자기가 국회 활동, 의정 활동을 얼마나 잘하는가 그런 기대감을 갖고 비례 순번을 매겨주는 건데 결국은 어 뭐랄까 다 배신을 당하고 조정훈이가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뭐 양양자라든가 뭐 옛날에 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 다른 어떤 국민들의 실망을 가져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조국 대표만을 보면 안 된다. 조국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그 가족이 아주 그냥 풍지박산이 나고 그렇게 되는 그 조국에 대한 사람을 보고 조국을 보고 비례 후보를 그 찍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금 조국 혁신당에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개인 조국으로서의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그 특수부 그 인원을 더 늘려주고 더 확장을 시켜줬던 부분들 또 왜 그 제대로 필터링을 하지 못하고 검찰총장까지 윤석열 당시의 총장으로까지 내정을 했는지 이제 그런 석연치 않은 여러 부분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걸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석고 대제를 해야만이 앞으로 이 조국 씨가 조국 대표가 대통령 후보까지도 거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아마 발목을 잡는 끝까지 이 걸림돌이 될 겁니다. 조국 대표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치 관여층이나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대통령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오늘도 뭐 저녁 광화문 모임에서 이렇게 연설하는 걸 보고 그 외모나 말하는 어떤 멘트나 아주 잘하고는 있는데 모든 사람은 자기가 곤란, 환경, 아주 힘든 지경에 왔을 때 그 어떤 대하는 그 태도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씨는 사실 자기 가족이 풍지박산 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항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의 이제 본인이 대법원 그 최종 판결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을 전날 면담하고 그 전에 술자리도 갖고 해서 뭐 기타 다른 어떤 그 흑막의 그 거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조국 씨가 출마를 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이면에 후면에 있는 어떤 배우 세력이 아마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국 씨도 마음에 굳히고 출마하겠다라고 최종 의사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비례대표에 대한 그 의원들의 후보들을 보게 되면은 비례대표 그 의원들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면모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마 본인이 드러내고 싶어 드러낸 것이 아니고 상대 당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깎아내리기 위해서 면모들을 지금 조사해서 이걸 터트리는 거거든요. 그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은 그게 한번 입방에 오르고 언론을 타게 되면은 굉장한 치명타를 입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놓자는 게 처음부터 순한 양같이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얘기죠. 비례의원 후보들도 아주 과감하게 오늘 뭐 박은정 검사 후보가 광화문에서 한마디 딱 하는 거 보니까 진작에 저렇게 싸웠으면 이런 것이 잘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본인의 어떤 그런 해명은 페이스북에 이미 기록이 돼 있고 오히려 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뭐 그런 장모와 뭐 그런 것들을 반박을 그냥 맞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마치 쌈딱같이 오늘 이렇게 그냥
선전포 원은 식으로 정확히 딱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옆에 있던 여자 이 뒤에 서 있던 비례 후보 여성분들 뭐 얼굴 표정이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저 사람들이 과연 그 검찰 독재라고 해서 검찰 타도를 하는데 전 계속 그 의구심이 갑니다.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실제 비례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걸 보면 된다. 결론은.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분명히 대통령 선거전이 아니고 각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거고 각 정당에 소속된 비례의원들을 그 표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국회의원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뭐 30% 이렇게 지지가 나오면은 뭐 15번 이상 20번대까지 의원이 된다라고 하는데 전 걱정이 돼요. 개인적으로. 왜 걱정이 되냐? 그 비례대표 순번을 제가 보게 되면은 거의 다 아마 과거에 그 기관장 출신들이 많고 청와대 어떤 요직 공직에 그 제일로 윗대가리,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장자리에를 앉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순한 비례 후보분들의 순한 양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하는 행동이나 모습이나 얼굴 표정들이. 내가 오늘 부산, 대구, 대전 같이 이렇게 쭉 조국 대표 옆에서 나란히 서 있는 그 여성분들 얼굴 표정들을 좀 봤습니다. 근데 저런 모습으로 싸울 수 있을까?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겠다. 참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조국 씨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에 많은 고초를 당하고 힘든 과정이 있어서 말도 지금 잘하고 아주 물론 기본적인 매너는 아주 좋은데 도끼는 있더라고요. 아주 도끼가 딱 설에 있어서 아주 막 눈빛이 살아있는 것 같이 아주 좀 그런 것들은 좀 보였습니다. 근데 나머지 분들은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 과거 수박들의 모습을 또 다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사실 이게 이제 늦은 시간에 방송을 제가 지금 켰는데 다시는 수박 같은 그런 안주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소위 그냥 이 국회의원 이 자리가 자기 어떤 그냥 직장 생활이다 하고 그냥 타성에 빠져가지고 그런 의원들 뽑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겨우 못된 짓이나 하고 사익을 위해서 자기네들하고 목에다 힘이나 줄 줄 알고 그런 사람들 뽑으면 절대 안 되죠. 제가 몇 차례 얘기지만 국회의원 배지부터 없애야 하는 거죠. 이 상징적인 배지부터 권위부터 다 던져야 하는 건데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이 무슨 뭐 대단한 물론 입법 활동하니까 대표 국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국회의원의 그 시민의 그 지역구를 대표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시민들 그 지역구를 대표해서 있는 것이지 그 기관이지 본인들은 공인이거든요. 사인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식을 철저하게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게 그동안에 수박들 의원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이 제가 봤을 때는 인적 구성원이 조금 불안하다. 조금 더 이제 한 10여일 남았는데 공격적인 어떤 발언 또 이렇게 나서서 좀 더 이렇게 투쟁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마 조국 대표 혼자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나와서 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신장식 그 변호사 같은 거 말을 잘하더라고요. 오늘 다 끝나고 내가 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재밌게 하는데 또 말 잘못해가지고 또 논란이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엘리트주의를 가지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싫어하는 게 엘리트주의인데
소위 뭐 어디 서울대 나왔다 뭐 아니면 무슨 사자 뭐 저도 사자지만은 사자 돌림으로 그냥 목에다 힘주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괴리감이 생기는 국민들하고 서민들하고 괴리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적 구성원들의 면면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그게 제일로 이제 진정성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화면상으로 볼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한 양처럼 후보 의원들이 그리 보였기 때문에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현명한 국민들이 비례 정당을 잘 뽑기를 바랍니다. 서로 민주당에서는 1-3, 1-3, 제일 뽑자 하는데 이런 모습에서는 사실 더불어민주연합도 비례 의원 후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디 공직이나 어떤 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정부 기관장들 출신들이라 눈치가 빠르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상당히 이렇게 좀 격하게 이렇게 싸움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저도 공직 생활을 했지만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이제 방송을 지금 켰고요. 과거 문재인 대통령 일을 제가 잠깐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과거 문통 때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 실제로 초창기 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남북 교류 김정은 그쪽 위원장하고 만나고 인기가 한우를 치르듯이 90% 가까이 이렇게 인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급격하게 개혁 하나도 지금 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다 망쳐놨죠. 어떻게 보면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이제 하나의 이제 진보가 민주 야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이 야당이 되는 그런 지금 이상한 모습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금 지지도 않고 참 개탄할 얘기죠. 보수 정권으로 지금 바뀌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많이 힘들고 물가는 올라가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마스크 정치, 신원섭한적인 그런 마스크 정치, 아이돌이나 무슨 탤런트나 연예인들 마스크 아주 안에는 골마 터졌는데 외모는 엄청나게 뭔가 있어빌리티 하는 그런 것은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마스크 때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이미지가 그럴싸하게 괜찮았어요. 점잖았잖아요. 우리 달림하면서 아줌마들 엄청 좋아하고 엄청 인기였었죠. 근데 아주 그 뒤로는 그냥 엄청 실망스러워서 다 돌아서고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아까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배재정 그쪽 나온 게 보니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원하면서 더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 그럴 때 더 올라갔는데 대통령이 지원 그 정도로 지금 인기는 별로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실상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그게 우리가 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좋겠지만 사회활동이나 세상 속에서는 그게 좋은 게 하나도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싸울 때는 싸울 줄 아는 사람, 또 따질 때는 따질 줄도 알고 또 양보할 때는 양보할 줄도 아는 사람이 필요하지. 그냥 능력이 없고 그냥 아주 무슨 어린아이 증후군 같이 그냥 착한 어린아이 증후군 같이 그런 무능력자한테는 나라를 말아먹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좀 염려스럽다라는 오늘 방송이 지금 그런 건데요. 과거 지금 그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 개혁을 하지 못하고 당대표가 처음이었지 않습니까? 1년 반 동안 마지막 하나의 마지막 묘수죠, 묘수. 마지막 묘수로 본인의 이제 폭정, 윤정부의 폭정, 검찰의 그런 저항해서 단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민주당에서
당대표가 그래서 뭐 다 삭발하고, 저는 뭐 일부 의원들한테 내가 문자도 보내고 메신저도 보냈는데 삭발하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초기에 그 몇 명이 그냥 삭발 다발이, 특히 여성 의원들은 삭발해라. 옛날 이현주 삭발하는 것 같이 삭발해서 그 저항의 모습을 보여줘라. 근데 한 놈도 한 연놈들도 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한 연놈들도 한 놈들 없더라고요. 제가 실제 그랬습니다. 제가 페이스북 메신저 보냈어요. 보냈는데 한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오히려 또 이재명 당대표를 투표해가지고 구속시키려고 그게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이것은 인간 이하짓이죠. 아직 정치가 이런 쓰레기 같은 정치가 없죠. 국민들은 그런 걸 보거든요. 아무리 뭐 해도 같은 그 적군도 아주 사악한 그 깡패나 조직 집단도 자기 두목을 보호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 섬기는 보스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거든요. 옛날 뭐 전두환 때 장세동 비서 같은 경우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의리도 없는 이런 한국에서 이 민주당이 하는 모습을 보고 이번에 한 40%가 이제 다 저 국힘으로도 가고 그런 사람들 있을 수도 없죠. 이제 몇 명은 남아 있어요. 결국은 이제 조국 혁신당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그쪽에 이제 인원이 많아지면 또 20석 이상이 되면 교섭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쪽이 갈 수도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앞에 먼 훗날 얘기니까 또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로 중요한 4월 10일 비례 투표. 자, 지역구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비례 투표에 대해서 소나무당,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연합, 국민의 미래 이렇게 큰 틀에서는 있는데 뭐 자그마한 것들 말고요. 지금 뭐 이준석 당 그런 거 다 이제 한 5%대 미만이니까 그런 얘기할 거 없고, 지금 소나무당 같은 경우에 제가 기대가 좀 됩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정철승 변호사나 뭐 그 외에 뭐 손혜원은 뭐 얘기를 많이 듣고, 정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제가 그런 좀 안면도 있고 또 그 양반의 성격도 알고, 저보다는 뭐 한참 연하지만 아주 정직하고 자기 주관이 바르고 또 딱 부러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입성을 해서 원내 들어가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줘야 하지 않겠나 소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한번 국회 들어가서 타협하지 않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 윤기섭 그 할아버지, 자기 외조부라고 전 할아버지의 그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아마 대단한 활동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물론 최대집이나 뭐 변희재는 뭐 보수 쪽이기 때문에 오직 윤석열 탄핵을 이제 목표 삼아서 뭐 나가는 거고요. 뭐 또 변호사 그 있잖아요. 저기 노현희 변호사인가요? 또 누구죠? 노 변호사 뭐 말 잘하고 똑똑하고 뭐 거기는 뭐 워낙에 안다박사 똑똑한 변호사니까 잘할 걸로 생각하고, 저는 왜 소나무당은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이 같이 결합이 돼서 정당을 구성을 했다라는 게 대단한 한국 그 정치 정당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뭐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뭐 개모임이나 동아리 모임 같이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 정당의 강령도 제가 보니까 좀 특이한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나름대로. 예, 그 안티페미 그 젊은 여성분도 아주 특이하고 말도 잘하고 그 똑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고, 그래서 소나무당이 앞으로 잘 자리 잡으면 어떤 시스템 정당으로서 조직 체계를 잘 갖춘 어떤 누가 와도 그 1인 지도 체제가 아닌 당권을 쥐고 흔들어가는 그 총재 체제, 옛날 김영삼 김대중 체제가 아닌 그냥
뭐 그 전체적인 그 조직 시스템에 의해서 같이 협력하고 각자의 목소리를 또 분업화해서 낼 수 있고 그런 체제로서 유럽형 정당 조직 체제를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선진국 정당 체제죠. 그러면서 신속한 어떤 기동력을 가지고 있는 정당 그리고 미니 국민들의 어떤 그런 의견을 제대로 즉각 반영해서 수렴해서 그걸 정책에다가 입안을 할 수 있는 정당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나무당은 사실. 조국혁신당은 제가 지금 계속 조국 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 그 음막에 가려진 것들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세월이 지나가면 다 밝혀지겠지만 또 아까도 내가 앞에 지금 먼저 자세하게 얘기했지만은 그 비례 후보들이 면면들이 검증이 되지 않았다. 좀 불안하다. 뭐 오소리 있고 뭐 청와대 전 문재인 정부 출신들도 막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심지어 뭐 정말 입 다물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와서 뭐 또 다른 권력 헤게모니를 쥐고 이너서클이 된 자기네들만의 그 그룹 권력 싸움에서 이게 하나의 인사권을 쥐는 뭐 이족 어랑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이족 어랑직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이제 조국 대표를 하나의 마스크 안에 그냥 얼굴 내놓는 어떤 그런 걸로 보여졌는데 뭐 지금까지 하는 것은 잘하고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감안해서 그 각 후보들을 전방에 한번 그 조자룡 같이 조자룡에 헝칼 쓰듯 조자룡 같이 전방에 투입시켜서 그런 그 싸움을 한번 시켜보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며칠 안 나왔지만 오늘 박은정 검사 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당하니까 아주 그런 도끼품 막 굉장히 순하게 봤는데 박은정 검사 오늘 저렇게 말 그냥 아주 독하게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다르게 인식을 받습니다. 물론 뭐 그 여러 가지 면모에 대해서는 뭐 공격이 당연히 들어오죠. 더불어민주연합은 지금 선명성이 없고요. 뭐 선명성이 뭐 자기네들이 뭐 혁신당이 많다고 막 언론에서 막 떠들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다 똑같습니다. 도찐개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 미래는 지금 누구가 나왔는지도 지금 밝혀지지도 않고 제일로 지금 힘든 정당이 국민의 미래 쪽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 미래는 많이 힘들겠다. 30% 고정층 외에는 거의 뭐 백석도 가기 어렵겠다. 그래서 지금 분발을 좀 해야 하는데 나는 홍준표 의원을 지금 좀 구원의 손길 그 양반 지금 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국회의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 근데 홍준표 의원이 이제 공직자로서 국회의원 이렇게 나올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를 그게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홍준표 의원을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좀 그렇게 좀 말빨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꾸 언론에다가 같이 떠들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를 싶은 것은 뭐 30분 이제 막 지났는데 비례 후보들을 뭐 소나무는 제 걱정이 좀 안 되고요. 다만 이제 그 지속 가능한가 그 정당이 그게 이제 제일 걱정이 되죠. 예, 이제 어느 정도 의석 원내 진입을 하고 나서 자기네들의 그 지속 가능한 그 진보와 보수 정당이라는 색깔을 그건 이념을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시대는 실질적인 그 진보와 보수를 아우러서 같이 다양하게 끌어가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겠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소나무당이 굉장히 저는 기대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소나무당 기대가 많이 된다. 조국혁신당은 이제 조국시를 전면에 내세워서 저렇게 하는데 조금 그 안에 있는 후보들이 면모들이 별로 이렇게 검증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뭐 한상진 한창진인가 거기 참 점잖게 생겼더라고. 말로 그거 하고 옛날 정의당 쪽 출신인 것 같던데 사람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책임감 강하고 정직하게 보이고 나머지 뭐 의원들은 내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뭔 일을 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 사람들 과연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잘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그동안에 다 우리들은 사기꾼으로 보고 다 정치꾼으로 봤기 때문에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죠. 또 이번에 찍어주면 또 비례의원들 또 자기 사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의원들이 뭐 나올 확률이 높다. 뭐 큰 기대는 않는데 그래도 뭐 어차피 사내에 한 번씩 표 찍어주는 건데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들 찍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뭐 이재명 대표야 뭐 1-3 해서 그 슬로건을 내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 이 대표 생각이고요. 제가 안타깝지만 어떤 그 선명성에 있어서 약해. 소나무당이 제일 비례 쪽에서 낫다. 잔뼈가 굳고 아주 싸울 수 있는 정당이다. 소나무당이 젊은 사람들도 의견이 지금 펜코 같은데 소나무당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늦게 방송하면서 소나무당 쪽의 비례를 찍어주고 싶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지금 녹화 35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좀 제 생각, 걱정되는 생각들 그런 걸 미리 이제 녹화를 하고 내일 오전에 이걸 올릴까 합니다. 그래서 좀 실망도 하기도 하겠지만은 지금 요즘 최근에 제 방송이 많이 구독자가 늘어나가지고 구독자가 지금 뭐 500명 가까이 지금 돼서 조금 한 며칠 있으면 1000명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망도 가능하니까 욕심 안 내고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실망을 하게 되면은 채팅방을 통해서 또 대화 나누고 뭐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소통하면서 고민하는 서로 다양한 의견, 생각들을 고민도 하고 그렇게 좀 해볼까 합니다. 뭐 사실 정치라는 건 정답이 없거든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할 수가 없고 자기 성향에 따라서 지지를 하지만 또 어쩔 때는 타협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강하게 싸우기도 하고 하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이게 이제 평론하는 평론가라는 입장에서 제가 소위 이제 평론을 하는 그런 방송으로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주위에 또 많이 알려주시고 제 찰리의 세상 얘기 TV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은 시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